요즘은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40대 이후 분들도 꽤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러 오시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30대 후반, 이제 40대부터라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고 배우려는 분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건강 찾으려 운동했다가 오히려 몸을 망쳐서 평생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절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신경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상을 당한 관절과 인대는 근육과는 다르게 회복이 굉장히 더딘데 거기에 30대 후반 40대처럼 나이까지 있다 보니까 지병처럼 평생 진통제를 먹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들이 여러분의 관절과 인대를 파괴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중량 벤치프레스입니다. 야, 남자 하면 가슴 하면 벤치프레스 아냐? 이게 왜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바디빌딩은 부상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운동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벤치프레스로 인해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조사한 바디빌딩 중 부상을 입는 자료를 살펴보면은 벤치프레스에서 일어나는 부상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핵심이라고 할 만큼 가슴 근육에 효과가 좋은 운동이고 이 중량 또한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량을 높게 가져가는 만큼 부상의 위험도 큰 편인데요. 이 높은 중량을 다루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 소켓 형태, 구로 돼서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이렇게 유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어깨 관절이 후인 하강을 하고 숄더 패킹 자세로 고정을 하고 이 한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한순간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은 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벤치프레스 어깨까지만 검색하면은 어깨 부상과 관련된 어깨 통증, 어깨 찌릿, 어깨 충돌 같이 이런 연관 검색어가 많이 뜨고요. 이 어깨 부상과 관련된 이 커뮤니티 게시글만 좀만 살펴봐도 이 벤치프레스 어깨 부상에 대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무리하게 하다가 어깨 다쳤는데 안 나음. 무리하게 중량 치다가 다침.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다고 했었고 계속 통증이 있음. 근손실 오면 안 되니까 벤치 꼬박꼬박 자주 함. 이러다 어깨 못 쓰게 되는 건 아니겠지? 벤치프레스 중 전면 어깨 통증 이유는 무엇이나요? 벤치할 때 어깨 손목 아프면 자세가 잘못된 건가? 이런 것처럼 어깨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남의 시선 많이 신경 쓰는 이 한국에서 이 벤치프레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주로 하는 운동인 만큼 이 무게를 얼마나 치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프리웨이트 존에서 나보다 키도 좀 작고 덩치도 작고 좀 족밥처럼 보이는데 나는 원판 한 장 더 끼워서 해야겠다, 뭐 이런 괜한 자존심에 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 오바를 하게 되고요. 평생 어깨 통증을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무게를 못 밀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온몸을 비틀어서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부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바디빌딩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초보나 유연성이 떨어진 나이 그리고 근력도 떨어진 나이 이 40대 이후라면은 이 더더욱 고중량 벤치프레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입니다. 이 데드리프트 또한 관련 검색으로 허리 통증, 허리 부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만큼 데드리프트로 허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데드리프트 또한 이 벤치프레스와 마찬가지로 고중량을 사용하는 3대 운동 중 하나잖아요. 이 아마추어뿐만 아니고 많은 파워리프팅 선수들이나 보디빌딩 선수들도 이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립보건원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3대 운동 부상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데드리프트는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허리 아니면 하체 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는 이 요추가 가장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요. 바로 여기 엉덩이 바로 윗부분이죠. 근데 많은 운동 채널들 보면은 부상당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자기 부상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하면은 자기가 허접이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인지도도 올려야 되고 자기한테 올바른 자세도 배워야 되고 이 PT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닭가슴살 단백질 이런 거 이제 다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운동하다 다쳤다라는 말이 그렇게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이 데드리프트 하다가 부상당하는 거는 네가 그 자세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 조그만 그런 근육이 있는데 네가 그거를 발달 안 시켜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균형이 안 잡히는 거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데드리프트 자체가 부상 위험이 높다라는 얘기의 본질을 흐립니다.
근데 과연 이 데드리프트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이 올바른 자세랑 뭐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 다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한 정보는 이미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뭐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까요? 뭐 척추가 구부러지면 안 된다,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해야 한다, 힙힌지 해야 된다,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무겁게 안 하면 근육 발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무겁게 하고, 이제 무겁게 하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이 강한 부하를 받게 되니까 아까 그 요추 부분에 뭐 허리 근육, 힘줄,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하는데 뭐 3대 운동 300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싶고, 허리에 막 벨트 차고 막 스트랩 끼고 막 이러는데 최소 100은 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남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하필 또 평소 이제 관심 있던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 말 한마디 안 나눠봤던 그 헬스장 라이벌, 그 신경 쓰이던 그 라이벌이 이 새끼 무게 몇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무리하게 되고 부상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데드리프트 하다가 강한 통증이 와서 바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운동 중에는 호르몬 때문에 별다른 통증을 못 느끼다가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딱 누웠는데 이제 서서히 허리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 지느라고 몇 개월 운동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데드리프트가 이 두툼한 몸을 만드는데 좋은 운동일 수는 있으나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운동임을 명심하고, 이 숙달돼 있지 않다면은 이 전문가에게 배우거나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이 허리 부상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굳이 데드리프트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사레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미 사레레는 좀 많이 알고들 계시니까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중량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 사레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